언어, 국어, 역사. 그러다 보면, 내가 왜 제 식민지 배웠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열받았고, 밀립대학, 말이 좀 어려워. 발기를 만들었고, 이제 그걸 추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밀립대 설립은도 근데 결국은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놈들이, 그래? 그럼 우리가 대신 대학교 하나 만들어줄게. 그게 뭐냐면 이제 경성제국대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들어오셨어요? 경성제국대학이 나중에 이제 이름을 바꾸죠. 광복 후에 서울대학교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19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0번 문제 봅시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일제 식민 정책은 돼 있죠. 1920년대 일제는 부족한 쌀 딱 나오죠. 여러분들 20년대. 그 다음에 한국에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였다. 일본은 왜 부족했냐면 1920년대 때 얘네들이 가뭄도 좀 있었고요. 또 특히 일본인들도 이때 뭘 했냐면 도시에 공장을 많이 집어넣고 이제 농민들을 이끌어다가 놓고 일을 시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시골에서 농사 지을 사람이 있어 없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쌀이 부족해져 안 부족해져? 부족해지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쌀을 가져간 거죠. 말은 그렇죠. 쌀 생산이 늘었지만 증산량보다 더 많이 넣은 양보다 더 많이 빼다갔죠. 이때부터 더 이제 우리는 배를 골게 되는 거고요. 짜증나죠. 선생님 굽는 거 아주 싫어합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산미 증식 계획이죠. 산미 증식 계획. 쌀을 생산하는 걸 증식하자, 넓히자, 늘리자. 산미 증식 계획. 그런데 회사령은 뭐죠, 여러분들? 회사령과 토지조사 사업은 1910년대 경제 수탈책이죠, 여러분들. 가장 쉽게 생각해보세요. 일본이 이제 아니면 우리가 일본을 쳐들어갔다 쳐봅시다. 그럼 일본의 경제력을 뺏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전에 군사권 당연히 뺏어야 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첫 번째 토지조사다. 왜? 그 당시 우리 조선은 농업 중심 국가였으니까. 두 번째, 회사령은 왜? 회사령은 이제 허가제입니다. 그러니까 총독부에 무조건 허가를 받아야 돼. 그러니까 회사령 가장 쉽게 우리나라 민족자본, 산업자본이 이제 그런 그러니까 제조업에 진출하는 걸 막아버린 거죠. 나쁜 새끼들이, 그지? 그 다음에 이제 국가총동원법은 1930년대 말에 태평양 전쟁 이후에, 그거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나라 걸 다 뺏어가는 거야. 이때 이제 우리나라 이제 뭐가 있습니까? 징병, 징용, 위안부 문제. 위안부 문제 나오면 또 열받죠, 씨발, 그지? 일단 욕 한번 해줘야지.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네. 그 다음 문제 봅시다. 21번 문제. 밑줄 친 서양식 병원에 해당하는 것은 돼 있죠. 밑줄. 정부에서 알렌 딱 나오죠. 선교사이자 의사였죠. 건의를 받아들여 병원을 세웠다더군. 그렇다네. 우리나라 처음 만들어진 최초의 근대식 서양식 병원 하면 광해원이요 라고 나와야죠. 근데 여러분이 이제 인터넷 선생님이 이제 다음을 많이 검색하는데 네이버 내년 잘 검색 안 해요. 예. 다음을 검색해보면 이제 재중원이라는 단어 나와요. 같이 쓰였던 단어, 똑같은 단어예요. 광해원, 재중원. 다른 거 아니야. 헷갈릴 필요 없어요. 요게 이제 좀 더 커지면서 지금의 이제 이름이 바뀌죠. 세브란스 병원으로. 그게 이제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예. 그다음 이제 방문국은 여러분들 뭐죠? 그렇죠. 인쇄 사업을 하던 곳이죠, 방문국. 그래서 방문국과 같이 연계된 키워드는 이제 여러분이 한성순보, 이건 일부러 쓸게요.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 관리비지만 최초의 신문, 한성순보. 순자는 이제 열흘 순자예요. 그러니까 10일마다 나오던 관보라고 보시면 돼요. 관에서. 예. 한성순보. 전환구는 뭡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조폐공사입니다. 돈 만들어내는데. 그 다음에 이제 유경공원은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뭡니까? 가장 근대식 관립학교. 관립식이라네. 근대식 관립학교. 이것도 외워둬야 돼. 잘 물어봐요. 유경공원. 요거랑 대비된 게 이제 원산학사가 있죠. 그건 최초의 근대식 사립학교. 얘는 관립학교. 오케이. 그 다음에 22번 문항 봅시다.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국가에 대한 설명 옳은 것도 있죠. 대조영이 건국하였다. 우리 또 여러분도 대조영 하면 또 누가 딱 떠오르죠. 탤런트. 예. 그 다음에 당으로부터 해동성국 거란의 침략 멸망하였다. 그러면 이제 어디가 떠올라야 돼? 발해가 떠올라요. 발해. 그쵸. 발해는 여러분들 발해는 상당히 자세히 물어보지 않거든요. 우리 이제 검정고시에서는. 근데 발해는 거의 한 10년 동안 15문제 정도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16문항인가 지금 숫자 좀 헷갈리는데. 사실 숫자 되게 잘 외우거든요. 왜? 이게 크잖아. 그쵸? 네, 그런데 발해는 그러니까 거의 매년 뜬금없이 물어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매년. 네. 그래서 딱 보시면, 발해랑 관계된 내용은 이제 3번이죠. 고구려 계승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죠? 고구려. 당연하죠. 거기서 보통 지배층 대조영이 뭐였어요?
고구려 유민이었죠. 그래서 상당히 귀족 계급이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오답을 보시면 1번 독소산품까지 딱 하면 여러분 뭐 어디가 떠올라야 돼요? 그죠? 통일신라 원성왕 때 시행된 거죠. 처음에 최초의 과거제라는 거. 물론 실패했지만. 두 번째, 노비양건법. 이것도 이제 별표죠, 별표. 노비양건법. 왜냐면 고려시대 때 가장 많이 규칙된 게 광종의 정책이에요. 광종. 고려 4대 왕. 응? 태조 왕건 이후에 태조 왕건이 1대니까 광종의 정책. 가장 중요한 게 노비안건법. 노비안건법 뭐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평민 중에 억울하게 노비가 되는 사람이 워낙 혼란했으니까요. 통일신라만 해서 고려 넘어갈 때. 그 사람들은 이제 노비들을 검사한다는 얘기예요. 검사하고 안정시킨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네가 원래 노비였냐? 그러니까 억지로 뭐 아니면 진짜 슬프게 됐냐? 그러면 물어보면서 했던 거 노비안건법. 그러니까 다른 고려시대 뭔가 귀족생활 약간 억압한 정책이 되겠죠. 또 하나가 이제 광종 때 과거제가 시행되죠. 그래서 방금 말했던 노비안건법과 과거제는 아주 잘 물어본 문제니까 여러분들 꼭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화랑도 하면 이제 여러분 딱 어딥니까? 그렇죠. 신라시대 때 진흥화. 이게 딱 답이 나와야 되는 거죠. 네. 그럼 이제 다음 문항 봅시다. 23번. 밑줄 친 이 섬에 해당하는 것은 돼 있죠. 사진의 섬은 삼국시대 이래 우리의 영토이다. 그러나 일본은 이 섬을 자기네 땅이라 우기며 영토 분쟁지. 여기까지만 읽고 또 이 사진만 보더라도 여러분들, 그죠? 동도, 소도. 두 개 큰 섬. 물론 주변에 조그만 섬들도 있지만 뭐가 떠올라야 돼? 독도죠. 독도. 그죠? 이건 이제 보통 우리 국사 선생님들의 맞추라고 주는 문제예요. 이건 뭐 시사 상식도 아니고 이거 모르면 이거 우리나라 국민이 아니죠. 또 지금도 일본 애새끼들이 계속 우리 건들잖아요. 지네는 뭐 죽도, 대나무도 없는데 뭘 놈들, 그지? 말도 안 되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또 잘 나오는 이제 우리 역사책에 잘 나오는 섬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강화도. 강화도도 별 크게 주세요. 아주 잘 물어보죠, 강화도. 첫 번째 강화도 이제 올 때 물어봐. 이제 요걸 쓰지 않을게. 그쵸? 원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일루 피하죠. 거기서 이제 말은 대몽 항쟁인데 말은 뭐야? 이제 원나라들이 이제 배를 건져도 못하고 그러니까 피했었던 거고. 두 번째 잘 모르는 게 우리 이제 개항 이후에 두 번의 양요가 있죠. 병인 양요, 신미 양요. 그때 다 이제 어떻게 강화도로 침입해 왔죠. 특히 이제 프랑스 애들은 어떻게 돼? 우리나라 거기서 보물 훔쳐가고 있어, 볼놈들이. 예, 그 다음에 강화도는 이제 또 하나 생각나는 게 강화도 조약이죠. 그죠?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조약. 그렇게 아주 출제 가능성이 높은 섬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거문도는 이제 뭡니까? 이제 요거는 1895년도죠. 영국이 우리나라 거문도를 불법으로 점령합니다. 왜? 우리나라 섬인데 일본 걔네들 와서 하면 안 되잖아. 그죠? 왜 했냐면 이제 얘네들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제 아간 파천 이후에 우리나라랑 러시아가 친해지는 좀 그런 게 있으니까 와서 거문을 점령해서 러시아를 뭐 견제한다 이런 측면에서 왔던 거예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제주도는 이제 잘 물어보는 게 그쵸. 역시 몽고 침입 때 관계되죠. 이제 삼별초들이 항제가 다 진도를 거쳐서 제주도에서 마지막까지 항거한 장소가 제주도고요. 또 하나 이제 제주도 4.3 사건 아니면 이제 4.3 항쟁이라도 부르고요. 그죠? 48년도에 그게 있던 거죠. 그게 있던 섬이죠. 네. 하여튼 23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4번 문제 볼게요. 가에 해당한 사건은 돼 있죠. 이제 이건 이제 현대사 파트가 되겠죠. 4.13 호헌이라는 단어 나오네. 이건 헌법을 수호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왜 호헌을 철폐하지? 그 헌법이 좀 이상하니까. 그 헌법은 가장 쉽게 말하면 전두환 때 헌법이에요. 제5공화국 때. 가장 대표적인 내용은 대통령 간선제죠, 여러분들. 간선제의 반대말은 저기 나온 대로 안 나오나요? 직선제죠. 간선제는 뭡니까? 직선제는 지금 현재 우리가 요번에 뽑은 문재인 대통령 우리가 선택해서 찍었잖아요. 그죠? 그런 걸 직선제가 부르고요. 간선제는 우리 중에 대표를 뽑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모여서 지들끼리의 대표를 뽑는 게 간선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거의 똑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밑바닥에서 뽑을 때 제대로 뽑으면 괜찮은데 그렇게 안 했죠. 거의 동원했죠. 동원. 그래서 예전에 뭐 지금도 있지만 통반장 그런 분들을 모셔다 놓고 그냥 하는 거야. 이게 박수 치고 끝내는 거야.
그게 간선제. 그래서 이 간선제를 계속 유지하려는 거죠. 왜? 전도한 다음에 노태우한테 계속 자기네 군부 독재를 있게 하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독재체제를 주장한 민주화 시기가 전개됐고요. 이게 그 유명한 1987년 6월 달입니다. 60항쟁. 그래서 6월 민주항쟁의 정답이 되겠고요. 그 6.29 민주화 선언은 이제 누가 했습니까? 노태우가 했죠. 그래서 물론 민주화 선언으로 이제 대통령 직선제가 수용되고 이 이후에 대통령 선거에서 87년도 12월 달 선거에서 물론 노태우가 됐지만요. 아주 짜증났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4.19 혁명은 뭡니까? 이승만, 그죠? 이기붕, 그죠? 3.15 부정선거, 그죠? 마산, 김주열, 그죠? 그런 시체가 또 이렇게 발견되면서 확 일어났던 거죠. 결국은 이승만이 하야하면서 이제 제2공화국이 수립되게 되는 거죠. 장면 정부. 그 다음에 새마을운동은 이제 제3공화국이죠. 누구? 박정희 정부 때. 그 다음에 이제 1970년대입니다. 그 다음에 60만세 운동은 1926년도죠. 그죠? 일제강점기예요. 그러니까, 천도교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 그리고 학생들 주도로 이제 순종의 장렬에 맞춰 제2의 3.1 운동을 기획했던 사건이에요. 근데 사전에 발각돼요. 그래서 사전에 발각되고 거의 지도부 다 체포되고요. 그냥 조금 3.1 운동과 비교하면 전국적으로 파급력이 상당히 떨어졌지만 이 60만세 운동으로 이제 신간회가 결성해야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욕을 많이 부르요, 신간회. 신간회. 예. 신자, 뿌리간제. 새로운 뿔을 만들자. 뭐, 좌우합작자. 그러니까 좌측. 그 좌파, 우파. 그러니까 사회주의 계열 대 민족주의 계열. 합친 걸 신간회. 아주 잘 물어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제. 네, 이제 25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하고 되어 있죠. 6.25 전쟁의 전개 과정이라고 되어 있죠. 6.25 전쟁. 선생님 한번 조그맣게 지도를 그려볼까요? 잘 그렸다. 그죠? 잘 그려졌네. 대충 이제 예전에 38선이었죠. 이렇게 다. 근데 북한 애들이 1960년 50년 6월 25일 날 새벽 4시에 밀고 내려오죠. 쫙 밀리죠. 그냥 계속 도망가죠. 그래서 요만큼 남았어요. 요만큼. 응? 대구 포함해서 한 요만큼 부산까지. 그거 다 먹혔어.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돼? 유엔군을 해봤자 거의 미군 위주죠. 미군 주도에 어떻게 돼? 인천 상륙작전 시행되는 거죠. 1950년 9월 달에. 그래서 다시 와서 서울을 재수복한 다음에 다시 쭉 밀고 올라가요. 압록강까지. 그러다가 딱 보니까 이거 일사후퇴 돼 있죠? 가 중간에. 일사후퇴는 뭐야? 다시 밀렸다는 얘기예요. 이게 1951년입니다. 51년. 1950년부터 시작된 게. 그럼 왜 밀렸을까? 그쵸? 이 옆에 어떤 나라가 있어요? 중국이 있었죠. 중국군이 개입하면서 쭉 밀려서 거의 한 1000원까지 밀렸다고 해요. 그 다음에 다시 치고 올라가서 계속 여기서 전쟁이 있어. 지금의 이제 휴전선이 만들어진 거고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에 들어갈 게 뭡니까? 중국군의 개입. 이때 이제 중국군이 상당히 전투력이 좋았다 그래요. 미군보다. 왜 그러냐면 장비가 좋은 게 아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뭐 인해전술 깽갈 쳤다 그러는데 깽갈 쳤대요. 왜? 공포심을 유발시키려고. 근데 이전까지 중국 애들은 1949년까지 계속 전투를 벌였어요. 뭐? 중국의 공산당과 국민당, 장제스 들어오셨죠. 그러다 보니까 49년도까지 전쟁한 애들이랑 미군 애들 45년도에 끝났거든, 전쟁이. 그죠? 그러면 걔는 4, 5년 쉰 거 아니야. 그럼 다시 오면 이제 예비군 되는 거고요. 아니면 신병 되는 거고. 중국 애들은 현역이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전투력이 막강했답니다. 예. 그래서 쫙 밀리게 된 거죠. 그래서 하여튼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번에 봉오동 전투는 아까 청산 전투를 잠깐 얘기했어요. 대첩할 때. 홍범도 장군의 대한독립군이 주도로 이제 봉오동에서 꼬셔서 청산리에서 완전히 조져버렸다는 거. 예. 그 다음에 카이로에 되면 이제 우리나라의 독립을 처음으로 약속한 국제회담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모인 애들이 이제 이집트에 미국, 영국, 중국의 장제스 이렇게 모여서 최초로 확인시켜준 회담이 카이로 회담. 그러니까 알아두셔야 되겠죠. 카이로 회담. 그 다음에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는 모스크바에서 세 나라의 외무부 장관들이 모여서 회담했다는 얘기예요. 왜? 우리나라 특히 2차 세계대전의 뒤처리인데 특히 우리 한반도 처리 문제 갖고. 그래서 이때 인정된 게 뭡니까? 첫 번째 임시정부를 만들자. 근데 임시정부는 조선은 니네가 만들어라. 그 대신 니네가 35년, 36년 동안 식민지를 받았으니까 능력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어떻게 돼? 약간의 신탁 통치를 하자.
그죠? 그 다음에 신탁 통치 이후에 우리가 다시 돌려줄게. 근데 이때 이제 미국은 상당히 좀 긴 기한, 보통 20년을 주장했다고 해요. 약간의 비하인드 스토리예요. 근데 이제 소련은 이제 우리나라에 관심이 없었어요. 왜? 동부 유럽 처리 문제가 많이 복잡했기 때문에. 그래서 소련은 5년만 하자. 그래서 결국 5년은 발표 나갔고요. 이게 딱 제출이 되죠. 근데 이게 어떻게? 동아일보 신문 기사에 먼저 특보로 떠요. 근데 이 내용은 임시정부 만드는 건 안 뜨고 이것만 뜨는 거예요. 이것만. 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우리 국민들이 반감이 너무 커지는 거죠. 왜? 35년 동안 일본한테 식민지 받아내. 이것도 식민지배 같잖아요. 그래서 반탁한다 이러다가 이제 막 분열되고 막 상당히 복잡해지는 거죠. 예. 이렇게 좀 선생님이 전자칠판은 처음 쓰다 보니까 조금 이제 왔다 갔다 좀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2회에선 좀 더 밀도 있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그 선생님 그 강의를 좀 질령되지 않고 잘 들어주신 분들은 좋은 일 있을 겁니다. 예, 우리 조금 더 다시 만나요. 예, 감사합니다.